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65세만 넘으면 나라에서 돈이 알아서 들어오겠지. 주변에서 다 받는다는데 나도 당연히 되겠지.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2026년 지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는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잘못 알고 있어서 혹은 신청을 안 해서 혹은 내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몰라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희망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어떤 어르신은 받고 왜 어떤 어르신은 못 받는지 2026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막연하게 짐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걸리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해질 겁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면서 가구의 소득인 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원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 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 정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월급도 없고 장사도 안 하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기초연금은 월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뿐 아니라 일반 재산, 금융재산, 전월세 보증금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좀 있거나 집이 있거나 배우자 재산이 함께 잡히면 본인은 가난하다고 느껴도 제도상 소득인 정액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 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각자 산정된 연금액에서 20% 부부 감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34만원대 받는다는데 왜 나는 덜 나오지?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내 연금이 줄어든 게 아니라 애초에 부부 가구 규정으로 계산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은 누구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나도 65세 넘었는데 왜 안 되냐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연금 종류와 가구 기준에서 막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입니다. 이건 기초연금 과 전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층을 위한 제도이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어야 매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이 되어야 합니다. 즉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월 연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월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 시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나는 평생 세금도 냈고 일도 했는데 왜 매달 연금이 안 나오느냐고 서운해하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세금을 냈느냐가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 동안 냈느냐가 핵심입니다. 직장생활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았거나 납부 공백이 길었거나 애초에 10년을 못 채웠다면 월 연금 수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초연금과 헷갈리면 계속 오해가 커집니다. 세 번째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입니다. 이건 정말 힘든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 여기서도 나는 어려운데 왜 안 되지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2026년 생계급여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월 82만 556원, 의료급여는 월 102만 5,695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실제 월수입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 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즉 현금 수입이 적어도 재산 환산이 들어가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 수입이 조금 있어도 기준 이하로 계산되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의료급여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이전에는 실제로 자식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제도상으로는 부양받는 것으로 간주해서 탈락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양비가 폐지됐다고 해서 의료급여가 누구에게나 쉬워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지부도 향후 고소득 고재산 부양 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완화를 예고했기 때문에 2026년 현재는 문턱이 일부 낮아졌다가 맞지 이제 누구나 된다가 맞는 말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신청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유형마다 대상이 다릅니다. 공익활동형은 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대상이고 2026년 활동비는 월 29만원 이내입니다. 반면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 1에서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 판정자는 일부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즉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일자리나 바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한 번 탈락해도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하면 5년간 다시 확인해서 가능성이 생길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장치입니다. 둘째, 탈락했다면 이유를 정확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막연히 안 됩니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소득 때문인지, 재산 환산 때문인지, 배우자 재산 때문인지, 징역연금 때문인지, 혹은 다른 제도와 중복 제한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다음 길이 보입니다. 셋째, 한 제도에서 탈락했다고 모든 제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이 안 돼도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될 수 있고 국민연금 월연금이 안 돼도 반환일시금을 확인할 수 있고 생계급여가 안 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긴급복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에서 생계의료주거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넷째,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몇 달, 몇 년 지나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는 늦게 알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못 받는다고 미리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내 소득 인정액, 내 가입 이력, 내 가구 기준, 내 신청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억울하고 알면 길이 보입니다. 복지는 소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 받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나는 왜 안 되는지를 감정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이번 주 안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꼭 확인해 보십시오. 한 번의 확인이 매달 들어오는 돈을 바꿀 수 있고 병원비 부담을 바꿀 수 있고 노후의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된다, 안 된다를 대충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끝까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실형 정보가 필요하셨다면 구독해 두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탈락 사유 5가지 다시 확인하는 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